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대체로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엔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날이 뿌였습니다. 연일 안개가 말썽인데요. 우리 지역은 전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짙은 안개가 끼어있지는 않지만 포항을 중심으로 연무가 남아있어서 방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고요. 오늘 하루는 선선하고 무난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모레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종일 약간 강한 동풍이 불어오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풍이 불어오겠고요.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쾌청하겠고 목요일에는 잠깐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어제 간담회를 열고 신라환경 복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10년간 발굴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복원 사업이 수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전망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 신라의 왕궁을 경주 땅에 재현하는 신라환경 복원 사업. 지난 9월 이곳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2023년으로 예정돼 있던 신라환경 복원공사 착공이 내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우리 경주시는 대통령 재임 중에 꼭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문지를 우선 3개를 먼저 복원을 하자. 조기 착공되는 왕궁 유적은 안압지로 이어지는 동쪽 성문 2곳과 월정교 인근의 서문, 성벽시설인 해자 등입니다. 조원전과 평의전 같은 핵심 유적은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월성 발굴 인력을 2배 이상 늘려 발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왔다 가시고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성벽이나 문류는 2016년부터 복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 정각 복원과 확장, 황룡사 담장과 중문 복원 사업 등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또 한수원 자사고 설립 예산 800여억 원은 지역 교육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고 방패장 유치로 지원받은 에너지박물관 건립 계획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박물관 규모를 축소된 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한편 예산 투입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복합 스포츠단지 건립에 대해서는 경주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그제 폐막한 실크로드 경주 2015 관람객 가운데 유료 관람객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14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된 실크로드 경주 2015의 관람객 가운데 예매권과 현장 입장권을 직접 구매한 관람객은 58만 6천여 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초청권 등 무료로 행사를 이용한 관람객은 87만 1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역사학 전공교수 40명이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인 9명을 포함해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대 등 역사학 전공교수 40명은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국정화 집필 참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대구 역사교사 모임은 지난주부터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며 조합원 가입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여러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다소 저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선 오천읍 원동 1지구에 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동 1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지주조합에 토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예정 세대수의 50%가 넘으면 총회를 거쳐서 지역주택 총회를 거쳐서 설립인가를 시청에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면 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과 자금 조달 등이 어려울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사업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이 사업 주체여서 추진 과정에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그 아파트의 그 분양자가 아니고 사업 주체가 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조합원이 각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조합원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120여 곳, 지난 2012년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피해만 2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우수한 R&D 기반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울산시와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미래부에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입니다.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는 울산과 포항, 경주시 일대 6개 지구 23만여 제곱킬로미터에 첨단 에너지 부품 소재와 바이오메디컬,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육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특위가 오는 26일부터 가동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외교통일과 산업통상자원, 환경노동, 교육문화체육관광, 정무, 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주목하는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 환경노동 등 3개 상임위원회입니다. 서울 신라호텔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서 수은자빵에 현대적 조리 기법을 적용한 현대적 종가음식을 선보입니다. 500년의 시공간이 어우러진 종가음식 세계화의 첫걸음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광산 김씨 설월당 종가의 수은자빵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서입니다. 삼색 어화탕과 서여탕, 육면 등이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신라호텔은 이들 수은자빵의 대표 요리를 현대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적 조리법을 적용했습니다.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행사 이름은 미미정례, 수은자빵에 녹아있는 조리 철학입니다. 미미정례는 전통 종가 음식의 핵심인 한결같은 맛과 맛깔스러운 돈, 상부상조를 실천하는 정과 관혼상제의 예절을 표현하는 종가 음식의 컨셉을 말합니다. 호텔 셰프들은 수은자빵의 조리법을 전수받고 광산김씨 설월당 종부는 최신 조리 기법과 글로벌 수준의 메뉴 구성, 차림법을 배웁니다. 호텔 한식당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수은자빵의 대표 요리인 삼색 어화탕을 비롯해 서여탕, 육면, 타락 등을 선보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우리 입맛에 맞게 또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좀 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세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신라 호텔과의 이 관계가 참 그 세계화 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되었으면. 신라 호텔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수은자빵을 비롯한 경북 지역 종가 음식의 메뉴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어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으나 이제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사 결과도 기존과 달리 의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해 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심사 대상 사업은 국내외 각종 행사나 사업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위한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 그리고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면서 외국 차관을 도입하는 사업 등입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등 영호남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그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이후 따로 만나 영호남 상생발전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와 광주뿐 아니라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까지 아우르는 4개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논의했습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포함해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사업과 협력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개 시도의회 사무처의 TF팀을 각각 구성해 실무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가 현재 IT 기반의 산업에다 앞으로 구미 경제를 이끌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탄소 산업 육성을 나서면서 탄소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 제어 부품을 생산하는 구미한 중견업체. 주로 플라스틱과 고무 내장재를 활용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소재인 탄소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과 연비와 같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향후 자동차 산업을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 연관 기업들은 탄소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탄소를 주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게는 철의 4분의 1도 안 되지만 강도는 10배 이르다 보니 첨단 고부가 가치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가 이 탄소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탄소 선유 기업인 도레이 첨단 소재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구미 5공단을 중심으로 5천억 원 규모의 탄소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IT 산업과 전자의료기기 산업 등 관련 R&D 생산 기반이 구축된 구미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의 핵심 탄소 산업 생산 거점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유치하여 구미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적인 탄소 산업 메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 탄소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12조 원에서 2030년 103조 원까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미시가 탄소 산업 선정과 육성을 통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경북통상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와 농특산물 수출 확대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항 11개 업체에 14개 우수 농특산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마케팅과 국내외 홍보 판매, 업무 추진 협의회 구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으로 수출 신상품 발굴을 통해 사업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올해 수출을 10%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작업 도중 낙상이나 농기계 사고에 의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이 지난해 NH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11만 8천여 건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낙상 사고가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사고가 32%, 감염과 기생충 질환 2.8% 등이었습니다. 농협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낙상과 농기계 사고 예방 교육을 하는 등 농작업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판 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이번에는 출입문에 걸려있는 표지판, 즉 편액이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되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에 있는 현판입니다. 189개 문증에서 기증한 550석장으로 대부분이 출입문 표지판인 편액입니다. 글씨체 하나하나에 조형적 특성과 예술적 가치는 물론 건물의 기능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선비들의 올곧은 삶의 가치관이 함축적으로 스며 있는 듯합니다. 동양의 그 전통적인 그 유학적인 인문 사상 그리고 전통미 이런 것들이 그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현판이 한국의 편액이라는 유산 명칭으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말까지 동영상과 사진 도록, 논문집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지역기구로 내년 5월 베트남 총회에서 편액의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록유산물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현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록유산물 등재 1호가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액이 아태 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내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외국의 전례처럼 바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분재기와 족보, 상소문 등 다른 10여 정도 아태 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기록유산 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북 출신 육아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도내 10개 회사가 참여한 출산육아협의회는 상호 협약을 맺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업 만들기에 적극 나서며 이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직장 어린이집 확대 설치와 직장 도서관 등을 설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DGB 대구은행이 지역인재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역 출신 대졸자만 대상으로 7급 행원 35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대구은행은 이를 위해 어제부터 지역대학에 원서를 교부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은행에 원서를 접수한 지역 대학 출신의 지원과 합격 비율 등을 감안해 대학별로 원서를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구은행의 신규 행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것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민생 119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민생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한 새누리당 경북민생 119본부 본부장에는 박명재 의원이, 부본부장에는 장경식 도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경북민생 119본부는 앞으로 민생정책 이슈 개발, 현장 방문, 정책 입안과 예산 반영 등 단계별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정신장애가 있는 손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온 73살 김모 할머니에 대해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북부경찰서 덕산파출소는 김 할머니 집을 방문해 상담 등을 실시하고 식료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날이 뿌였습니다. 연일 안개가 말썽인데요. 우리 지역은 전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짙은 안개가 끼어있지는 않지만 포항을 중심으로 연무가 남아있어서 방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오늘 하루는 선선하고 무난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모레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종일 약간 강한 동풍이 불어오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풍이 불어오겠고요.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